좋아요, 구독. 특히나 최근에 시장을 이끌어왔던 건 반도체주의 선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. 지난 방송에 오셨을 때도 반도체가 지금 턴어라운드 국면에 직면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반도체주가 주도주 역할을 하게 될까요? 네, 뭐 저는 내년도 시장에서 반도체주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. 매크로가 저희가 보는 것처럼 어느 정도 선방이 아니라 조금 매크로 쇼크가 나온다든지 성장률 쇼크가 나오지 않는 한 어느 정도 시장이 박스권 내지는 살짝 우상향하는 그러한 분위기에서는 반도체주가 상당히 괜찮을 거다. 다른 섹터보다는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저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올해 감산을 열심히 해서 네. 시장의 수급을 좀 돌리는데 조금 반도체 메이커들이 많이 노력을 해왔다. 그 성과가 연말 연초, 내년 초에 이제 내년 상반기에 나타날 가능성.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도 상반기에 AI가 이제 그 시장을 주도했지만 저는 내년에도 역시 AI가 좀 중심이 될 것 같아요. 네. 물론 이제 똑같은 종목이 계속 올라갈지, 뭐 엔비디아가 내년 상반기에도 계속 달릴지 이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전체적으로 AI라는 테마 속에서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, 그리고 AI와 관련된 뭐 데이터 센터, 또 HBM, 또 시스템 반도체, 여러 가지 또 그래픽 카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이런 쪽의 카테고리 쪽에서 시장이 주도주를 형성해 나갈 가능성, 스토리를 만들어 갈 가능성을 저는 높게 보고 있고요. 그도 그럴 것이 전체적으로 이거는 멈출 수 없는 네. 경쟁인 것 같아요. 사실은 뭐 1900년 초반에 뭐 철도가 하고 뭐 무슨 방적 기계가 뭐 이렇게 하고 산업혁명, 2차 산업, 3차 산업혁명이 쭉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? 네. 지난 100년간. 지금은 AI의 헤게모니를 지는 게 향후 10년, 20년에 좀 산업의 주도권을 쥐는 네. 열세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기업단에서도 이거는 뭐 멈출 수 없는 경쟁이거든요. 그 경쟁에서 이제 뭐 피를 흘리는 기업도 있겠지만 그 경쟁에서 살아남고 이기는 기업은 상당히 주가 퍼포먼스 쪽에서도 좀 의미 있는 네. 앞으로도 더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 생각에는 반도체도 우리나라에 뭐 아주 뭐 AI와 완전히 관련된 기업은 아니지만 네. 그래도 뭐 미국의 예를 들어서 AI 주가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반도체주는 계속 거꾸로 간다. 이거는 조금 상상하기 어렵다라는 거죠. 그런 측면에서 저는 AI 계열의 전체적인 카테고리 쪽에서 투자자분들이 조금 종목을 고르는데 심혈을 기울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방금 말씀해 주신 AI 중에서는 사실 요즘엔 또 시장에서 온디바이스 AI가 또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. 또 다른 이슈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. 네, 물론이죠. 네. 4차 산업의 특징은 뭐 융합이지 않습니까? 네. 전혀 관련성이 없는 산업 간의 융합이고요. 사실 2차 전지도 융합 중에 하나고 그리고 좀 뭐 자동차 전장품 이런 것도 융합이잖아요. 네. 기계와 IT의 결합이고요. 자동차와 전자의 결합이고 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, 또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뭐 보안도 있을 거고 또 시스템을 잘 돌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알고리즘 소프트웨어도 있을 거고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좀 우리의 사고방식 조금 저같이 좀 그런 쪽에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예단하면서 이거는 이게 한계야. 그리고 이게 다 왔어.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라고 네. 생각을 합니다. 이 산업이 정말 꿈틀꿈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세포 분열을 하고 또 분열된 세포가 서로 만나고 또 저기 떨어져 있는 세포와 이렇게 결합하고 그러면서 이상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정말 눈 돌아가는 어떤 산업의 발전, 혁신 성장이 있을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식시장에서도 굉장히 뭐 테마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? 이게 뭐 정말 너무 먼 미래를 땡겨서 그 주가에 반영하는 그런 약간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
그것도 또 사실은 음. 시장의 한 메커니즘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폭넓게 받아들이시면서 네. 수용하시면서 조금 즐기시는 그러한 내년 장세가 되면 좋겠습니다. 네, 함부로 한계를 좀 규정할 수가 없겠습니다. 또 2차 전지도 빼놓고 질문을 할 수가 없겠죠.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의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은 종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. 올해 초부터 이제 올해 중반기까지 굉장한 시세를 분출하기도 했었는데 2차 전지주에 대해서 지금 좀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? 좀 어려운 질문이신데 네. 2차 전지주에 대해서 뭐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. 근데 이제 과거에 이제 주도주의 역사를 네. 보면 한번 시세가 분출한 주식들은 상당 기간 음. 그 조금 조정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. 일단 가격적으로 조정을 보인 다음에 좀 횡보 기간을 거쳐서 상당히 에너지 재충전을 하고 다시 주도주의 반열로 다시 컴백하는 데까지는 뭐 짧게는 3년, 길게는 뭐 10년 걸리는 그런 상황을 왕왕 봤기 때문에 네. 이번에 2차 전지도 일단 시세를 분출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펀더멘탈은 잘 모르고요. 음. 시장의 논리를 볼 네. 때는 큰 시세는 일단락 된 것 같고 다만 이제 내년도에는 조금 2차 전지 중에서 조금 수주가 본격적으로 더 늘어난다든지 네. 또 기업 실적이 뭐 꾸준하게 개선이 된다든지 이런 종목들 몇몇 종목 중심으로 추려서 네. 굉장히 슬림화돼서 음. 종목별 장세로 조금 다시 부활하는 종목들도 일부 나올 거고 또 일부 종목은 여전히 높은 밸류에이션과 네. 조금 어닝의 좀 부진, 음. 부진이라기보다는 기대한 것에 좀 못 미치는 거죠. 그러면서 계속 조정을 보이는 기간 조정을 보이는 이제 그런 종목들도 다수 있을 거고요. 그래서 조금 차별화가 될 것 같습니다. 네. 내년에는 쉬어가는 종목들과 다시 음. 간추려서 올라가는 종목들.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간추려서 올라가는 종목들에 좀 집중해야 되겠죠. 아무래도 실적이 좀 뒷받침되고 수주가 계속 꽂히면 주가가 또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. 네. 많이 올랐더라도 뭐 특히 이번에 좀 기술적인 많은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음. 조금 그런 종목들을 좀 골라나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종목별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또 연말인 만큼 배당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것 같아요, 박사님. 뭐 배당주 외에도 사실 증권가에서 보니까 방산주에도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던데 이에 대해서 박사님 의견 좀 어떠실까요? 네, 배당주 같은 경우는 뭐 연말에 항상 얘기는 많이 나오지만 네. 사실 뭐 배당주는 연말에 투자하는 거는 꼭 그렇게 성공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. 음. 그러니까 투자 스타일의 문제인데요. 제 생각에는 그냥 무조건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이 어, 괜찮은 종목이냐라고 보면 이제 그건 꼭 일치하지는 않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주느냐, 지금 현재 배당 수익률이 4%냐 5%냐 이것도 음. 중요하지만 그 배당 수익률을 내년까지 유지할 수 있는 음. 내년도 3월달에 주총에서 그 배당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올해 이익이 뒷받침되는 기업이냐, 네.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대비 지금 유보금, 뭐 보유 현금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는 회사냐, 1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이런 가치 PBR이 예를 들어서 한 0.3이고 시가총액이 1,000억인데 현금도 한 1,000억 갖고 있고 네. 작년에 배당 수익률이 5%였는데 지금 가격에서도 배당 수익률이 5%고 이런 종목들은 음. 투자할 만하죠. 왜냐하면 밑에가 보이지 않습니까? 네. 그다음에 배당 수익률은 거의 확정된 음. 채권 금리와도 같고요. 그런 주식은 배당 투자로서 매력이 있지만 막연하게 배당 수익률이 작년에 4%였다고 올해는 기업 실적도 안 나오는데 네. 조금 그렇게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특히나 경기가 안 좋고 기업 실적이 안 좋을 때는 네. 좀 선별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럼 방산주 쪽에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실까요? 네. 방산주는 뭐 우리나라 방산주가 정말 도약을 했죠. 네. 정말 뭐 폴란드 이런 뭐 전 세계로 수출을 하고 실력이 입증된 것 같습니다. 음. 그래서 밸류에이션의 문제이지 저는 방산주 좋아하고요. 네. 내년도도 안타깝지만 지정학적 위험은 계속되고 음.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네. 뭐 유럽에서는 대표적으로 프랑스, 동유럽, 뭐
여러 국가들이 또 중동 국가들 상당히 방산에 대한 재정 그 지출을 늘릴 계획을 이미 공표했거든요. 네. 그래서 K방산이 전 세계에서 조금 더 내년도에 입지를 넓혀가는 해가 될 것 같아요. 올해는 이제 K방산이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세계 시장에 심어준 해였고 내년도에는 뭐 그 외연이 조금 넓혀지고 네. 수출 시장도 조금 다변화되고 또 수출 품목도 조금 더 고부가화되는 이제 그러한 조금 업그레이드되는 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 쪽에서 PER이 너무 높지 않은 네. 너무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것을 땡겨서 앞서서 좀 주가가 비싼 종목들은 피해야죠. 하지만 뭐 PER이 그렇게 높지 않고 지금 올해도 하반기에 실적이 수주가 계속 네. 찍히는 그런 뭐 방산주, K방산주는 내년도에 장기 투자하기 굉장히 적합한 종목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좋아요, 구독.